자, 49번. 로그가 이제 뭔지는 배웠고, 그 로그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계산을 하려면 이제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이 로그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기억하면 그나마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지수 법칙 반대예요. 지수 법칙 반대. 오케이? 네. 그러니까 지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잖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얘들끼리 곱했더니 지수끼리 뭐 되는 거야? 더하기. 더하기 되잖아. 그쵸? 근데 얘들은 꼭 거꾸로야. 그러니까 곱했는데 더하기다. 라면 로그 계산은 더했는데, 오케이? 얘들끼리 더했어. 밑이 같은 로그끼리 더했어. 그랬더니 진수끼리 곱하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반대된다는 걸 익혀 두시면 되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종국적으로는 아주 익숙하게 공부를 다 해놓으셔요. 이건 뭐 말 그대로 계산이기 때문에, 맞죠? 계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루트 2 더하기 루트 3 하는데 얼마였더라? 루트 5였던가? 이런 애들이랑은 다시 뭐 대화가 안 되잖아. 맞죠? 그래서 그런 계산들은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처음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안 된다. 그래서 일단 공식들을 쭉 한번 보면 어떻게 된다? 지수법칙 반대. 지수법칙에서는 어떻게? 얘들끼리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기였는데 로그는 로그끼리 더하니까 진수끼리 곱하기가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게 빼기면 진수끼리 나누기겠네. 그렇죠? 빼기면 진수끼리 나누기겠네. 그다음에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조금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증명을 또 한번 해봐야 되는데, 증명이 그렇게 좀 커다란 감흥은 없어요. 그냥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 이제 보이는 정도고, 한번 보시면, 시작. 일단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등식이 뭔지를 알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증명은 지수법칙에서 옵니다. 지수법칙에서. 그러면 가보자. 로그 A의 M을 갖다가 내가 뭐라 쓸까? X라고 한번 써볼까? 다음에 로그 A의 N을 갖다가 Y라고 한번 써볼까요? 오케이? 로그의 정의랑 지수법칙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거예요. 쌤 방금 뭐라 그랬나? 로그의 정의랑 지수법칙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항상 증명 공부할 때는 핵심 포인트랑 흐름 기억하면 된다 했죠. 그걸 통째로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뭘 증명하고자 하는지도 잘 봐놔야겠죠. 그쵸? 이렇게 쓰면 로그의 성질, 로그의 정의에 따르면 A의 X승이 M이죠. 또 A의 Y승이 N이잖아. 그치? MN이란 모양 만들어 보면 이 두식 곱하면 MN 나오잖아. 네. 그럼 A의 Y승 곱하기 다시 A의 X승 곱하기 A의 Y승을 했더니 어떻게 되는데? MN 이렇게 나오잖아. 지수법칙. A의 X승 곱하기 A의 Y승은 A의 X 플러스 Y승이 되고, 그러면은 X 플러스 Y는 얼마 되는데? 로그 A의 MN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얘를 X라 뒀고 얘를 Y라 뒀을 때 X 플러스 Y가 이렇게 됐으니까 최종적으로 우리는 로그 A의 Mn은 그렇죠. 로그 A의 Mn은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과 같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낼 수 있고, 좀 되게 쉬운 편에 들어가죠. 맞지? 이 정도면 되게 쉬운 편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제 뺄셈에 대해서도 쉽고, 그럼 3번, 4번 이런 애들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3번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로그 A의 M의 K제곱이다 라고 하면 M의 K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M을 K번 곱했다는 거잖아. 그리고 로그 A의 M 곱하기 M 곱하기 M 곱하기 M 해가지고 이게 K번인 거거든. 네. 그치? 근데 방금 우리 뭐 했는데? 로그에서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이었잖아. 네. 그쵸?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이었으니까.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M 더하기 쭉쭉쭉 해가지고 로그 A의 M 그게 몇 개? K개. 그쵸? 그래서 우리는 K 곱하기 로그 A의 M 이렇게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이 3번 공식은 따지고 보면 어디서 온 거야? 1번에서 온 거죠. 네. 그렇죠? 3번 공식은 따지고 보면 1번에서 왔다. 그 다음에 4번. 4번 같은 경우는 일단
증명은 조금 뒤에서 하기로 하고 일단 이 공식의 유용함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4번의 이름하여 밑변환 공식이라고 하는데 밑변환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좀 공식이 특이하죠. 그러니까 밑이 바뀌었어. 여기 A가 밑이었는데 여기 C로 바뀌었어. 그렇죠? C로 바뀌었고 다음에 요 A가 A로 밑에 있는 게 밑으로 왔고 위에 있는 게 또 위로 갔어. 일단 이 공식 자체는 좀 눈여겨봐 두시고 이 모양 자체를 눈여겨봐 두시고 굉장히 유용하겠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로그라고 하는 것을 처음 다루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로그라는 것은 밑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 계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거든. 네. 그럼 밑을 내가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면 굉장히 좀 적절한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자주 쓰이게 되는 공식입니다. 그리고 밑변환 공식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보시면 봐봐. 이 공식 봐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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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M, N, N. 그러니까 없던 문자가 갑자기 등장하지 않잖아. 네. 없던 문자 갑자기 등장하지 않잖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들 같은 거, 뭐 A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거 하면 뭐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AB 가지고 뭐 살림을 꾸리잖아요. 맞죠? 근데 밑변환 공식은 되게 좀 재밌는 게 뭐냐? 여기는 C가 없지. 네. 근데 여기 뜬금없이 C가 발생하는 거야. 그렇죠? 네. 뜬금없이 발생했다는 건 뭐 없던 게 발생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자율성이 높은 공식이다 보니까 좀 재밌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럼 이거 뭐 내가 예를 들면 로그 2의 3이다. 그러면 뜬금없이 새로운 밑 10이야. 그러니까 로그 10의 2분의 로그 10의 3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다음에 로그 5의 2분의 로그 5의 3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런 공식은 그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뜬금없는 수가 이렇게 나오는 공식.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좀 재미있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 밑을 새로운 밑을 내가 아무거나 해도 되니까 그럼 새로운 밑을 3이라고 해보자. 그럼 로그 3의 2분의 로그 3의 3 이렇게 되잖아. 그럼 로그 3의 3이면 얼마인데? 1이잖아. 어머나.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 로그 2의 3과 로그 3의 2가 무슨 관계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역수. 역수 관계.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얘들 둘이 자리 바뀌면 왠지 역수 같은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도 역수더라. 그렇죠. 실제로도 역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증명은 또 뒤에서 한번 해보기로 하고 이 n이 앞으로 떨어지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n이 앞으로 떨어진 거 배웠는데 이 m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 m은 앞으로 나올 때 역수로 나온대요. 오케이. 네. 이 m은 앞으로 나올 때 역수로 나오더라고. 그 역시나 우리가 유용하게 써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50번부터 풀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로그가 뭔지 성질만 딱 알려준 상태에서 치고는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뭐 넘사 정도는 아닙니다. 가볼게요. 세실수 ABC에 대해서 얘가 2대 1이다. 로그 A에 B, 로그 B에 A. 그러니까 좀 현명한 학생들은 이 전체를 조망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거 보고 이거 봤을 때 다시 이게 주어진 조건이고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 뭐 조금 눈에 띄는 건 뭐 있어? 이게 한수가 다른 한수의 역수. 얘들들이 역수관계다. 뭐든지 그런 관계성을 잘 봐야 돼. 너무 잘했어요. 역수관계인 것을 얼마냐 물었네. 잠깐만. 또 특이한 거 뭐 있어? 눈에 띄는 거. 밑이 달라요. 밑이 다르다. 얘는 A고 얘는 B네. 또. 뭐 이런 거 있죠. 여기는 C라는 수가 등장하는데 여기는 C라는 수가 등장하지 않죠. 그치? 그럼 뭐가 있다 없고 없다 있고 그러면은 언뜻 생각하기에 뭐 밑변환 공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요거 자연스럽죠. 그럼 2배의 로그 B의 C는 로그 A의 C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변형을 할까라고 했을 때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나? 네가 방금 뭐라고 했다? 이거 밑이 달라요. 왠지 모르겠는데 밑이 다른 건 꼴보기 싫고
그다음 밑을 갖게 해줄 여지가 있다면 갖게 해줍시다. 그럼 로그 b의 c는 우리가 배우기를 로그 c의 b분의 1이었잖아. 네. 그쵸? 그다음 로그 a의 c는 로그 c의 a 분의 1이잖아. 그쵸? 네. 네. 그럼 이걸 다시 써보면 2 곱하기 로그 c의 a는 로그 c의 b. 비슷한데요? 아니 훨씬 나아요. 얘가 훨씬 나아요. 그렇죠? 밑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로그 계산에서 밑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을 통일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 문제에서는 어떤 성질을 활용했습니까? 밑변환 공식 썼죠.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가 역수관계라는 걸 써먹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 놓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로그 a의 b야. 어차피 역수관계니까 얘 말면 얘는 나오거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할까 생각해 보니까 역시나 익숙한 모양으로 만들어 보는 거야. 어머나, 이거 여기로 가면 어떨까? 그럼 2는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럼 아까 봤던 밑변환 공식이죠. 그렇죠? cc 같으니까 이거 간결하게 로그 얼마에 얼마? a의 b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식이라는 게 우리가 아까 봤던 공식은 얘들로 만드는 공식이었는데 어차피 등호기 때문에 당연히 얘를 얘로도 만들 수 있어야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로그 a의 b가 2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2 더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2분의 5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거. 야, 상용이라고 하는 게 은근히 이거 물으면 애들 잘 대답 못 하더라. 상용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상용화 된다 뭐 이런 거. 보편화는. 그렇지, 보편화된다, 널리 쓰인다,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건 많이 쓰이는 로그다 이 뜻인데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는 워낙 많이 쓰인대요. 왜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수 자체가 10진수잖아. 네. 그렇죠? 그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는 워낙 많이 쓰여가지고 수학에서는 많이 쓰는 건 생략 많이 하잖아.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뭐 이런 거는 3이라고 써주는데 루트 제곱근은 워낙 많이 쓰니까 2라고 안 쓰죠. 생략하잖아. 네. 맞나? 그런 거랑 마찬가지고. 그래서 밑이 10일 때 그냥 안 써버린대. 로그 n 이런 식으로 써버린대. 오케이? 그러면은 밑이 10인 로그를 우리는 상용 로그라고 하고, 상용 로그는 뭐냐라고 한다면 이게 되게 중요하고 많이 틀리는데, 상용 로그는 어떤 쓸모가 있느냐?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은 진수를 분석하기에 좋은 도구이다. 알겠죠? 상용 로그는 진수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예요. 진수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 쌤, 진수를 어떻게 분석하는데? 우리가 앞서 배웠던 로그의 성질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아주 큰 수와 아주 작은 수를 분석하기 되게 좋대요. 오케이? 그거를 이제 밑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쌤이 쭉 한번 설명을 해볼 거고, 그다음에 상용 로그라고 하는 게 이 탄생이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루트랑 탄생 과정이 되는 게 좀 비슷하죠. 맞죠? 루트라는 것도 제곱해서 2가 되는 수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루트라고 하는 새로운 기호가 탄생했잖아. 네. 맞죠? 그 로그라는 것도 어때요? 2에 몇 제곱해야 3 되냐 이런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로그 2에 3이라고 하는 새로운, 맞죠? 모양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또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그 루트 같은 경우에 루트 2가 얼마냐 하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보면 뒤에 표 나와 있죠. 표 나와 있잖아. 그쵸? 제곱근 표 해가지고. 네. 맞아. 그 상용 로그도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상용 로그도. 뭐 로그 35다. 뭐 이거 뒤에 표에 찾아보면 나와요. 로그 뭐 563이다. 뒤에 표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하지만 찾는다고 다 나오면 뒤에 부록이 책보다 더 두껍겠지. 네. 맞잖아. 그래서 우리가 루트 때도 생각해 보면 어때? 루트 뭐 예를 들어 135가 궁금해. 그러면 이거 루트 1.35 찾은 다음에 10 곱하고 했죠. 네. 그치? 로그도 마찬가지. 로그 563이 궁금해. 그러면은 뒤에서 로그 5.63을 찾고 뒤에다가 또 뭐 어떤 작업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쓰일 겁니다. 이해됐어? 네. 대충 감이 잡히죠. 그럼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진수를 분석하는 도구인데, 진수를 어떤 식으로 분석할지 잘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뭐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을 알면 진수의 크기를 알 수 있고,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을 알면 진수의 배열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밑에 걸 좀 해봐야 감이 좀 잡힐 거예요. 정수 부분을 알면 진수의 크기를 알 수 있다는 게 뭔 소리냐 봐봐.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을 모두 구해보래. 로그 123이라는 수가 있어. 로그 123이라는 수가 있어. 그럼 이 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구분을 해볼 건데,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0과 1 사이의 수잖아. 네. 그쵸?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로그 123을 갖다가 로그 1.23 곱하기 100 이렇게 쓸게요. 네. 이렇게 쓰면은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로그, 그리고 조금 더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100 곱하기 1.23 할게요. 그럼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이니까 로그 100 더하기 로그 1.23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로그 100은 얼마예요? 천천히 한번 생각해봐. 100은 10의 제곱, 그치? 네. 근데 이 2는 아까 앞으로 갈 수 있다고 했지. 그 2 왔고, 그럼 열받는다. 자, 그럼 로그 10이면 얼마겠어? 밑과 진수가 같은 거잖아. 1. 그치? 그럼 1 되니까 2 더하기 로그 1.23이에요. 2 더하기 로그 1.23. 쌤, 로그 1.23은 얼마쯤 되는데요? 그냥 이런 거는 아까 쌤 표 있다 했잖아. 네. 표 찾아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네 문제집 하나 줘봐. 자, 찾아보니까 있죠. 표에 1.23 하니까. 맞죠? 0.899. 응? 그럼 2 더하기 0.0899. 그러니까 얘가 정수 부분이고 얘가 소수 부분인 거야. 네. 이해됐어?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일단은 캐치할 수 있는 게 얘랑 생긴 게 똑같죠. 네. 값은 다르지만 생긴 건 배열이 똑같잖아. 네. 그쵸? 그 다음에 로그 한 자리, 정수 한 자리점 얼마 이렇게 되면 얘가 항상 소수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1번과 2번 중에서 우리는 일단은 1번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 표현을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제 우리가 정수 부분은 2고 소수 부분은 0.0899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이렇게 대답하는 게 더 좋아요. 정수 부분은 2고 소수 부분은 로그 1.23입니다. 이렇게. 네. 이해됐어? 근데 일단 우리는 정수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출게요. 여기서는. 그래서 어쨌든 2가 됐어요. 정수 부분은 2가 됐어요. 그럼 이 2랑 이 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일단은 한번 봤어요. 됐고. 그 다음에 로그 12라고 합시다. 얘는 정수 부분이 얼마일까? 그러면 로그 이거 12를 1.2 곱하기 10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 네. 그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로그 1.2. 이제 이번에는 이거 표 찾지 않겠습니다. 그냥 어쨌든 얘가 0과 1 사이에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럼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1이죠. 그쵸? 네. 1이죠. 2일 때 진수가 123이었고 1일 때 12였어. 로그 저기 없는 거 해볼게. 3652라고 해보자. 이건 어떻게 되겠어? 로그 얼마 곱하기? 1000 곱하기. 그쵸? 1000 곱하기 3.652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네. 얼마 더하기? 3. 그쵸? 3 더하기. 3 더하기 로그 3 더하기 알파 뭐 이런 식이 될 텐데, 그러니까 얘가 3이죠. 네. 1000의 자리수니까 1000 곱하기 얼마 나오고, 10의 자리수니까 10 곱하기 얼마 나오고, 100의 자리수니까 100 곱하기 얼마 나오잖아. 오, 느낌이 살짝 오는 것 같은데. 수학은 패턴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찍어봐. 로그 3, 7, 5, 4, 6, 2 라는 값이 있다고 합시다. 계산 생략할게요. 왠지 정수 부분이 얼마일 것 같아? 5. 얼마? 5. 너무 잘한다. 왠지 5일 것 같지? 5 맞습니다. 5 맞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렇게 돼봐. 로그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어.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얘가 7점 얼마래. 그러면 이 수가 어떻다는 건 예측할 수 있는 거야. 8. 그치, 8자리 수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아, 로그는 왜 배운다? 상용 로그 왜 배운다? 진수 분석하려고 나오는 거거든. 그쵸? 그러면은, 어떤 수를 상용 로그 취했더니 7점 얼마야? 아, 그럼 이 수는 자연수일 때, 자연수란 가정하에 일단은 8자리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자리 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거 엄청 큰 거잖아. 네. 엄청 큰 거잖아. 맞죠? 네. 오케이? 어떤 커다란 수를 분석할 때, 야, 너 전 재산이 얼마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 전 재산은 3으로 끝나. 이러면은 죽이고 싶잖아. 네. 장난쳐. 근데 너 전 재산이 얼마야? 이러면은, 내 전 재산은 10자리야. 막 이렇게 하면은, 대충 스케일이 나오잖아. 자릿수라고 하는, 큰 수를 다룰 때, 자릿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배운 바에 의하면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네. 정리해보면 n이 음이 아닌 정수일 때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n이면 진수는 몇 자릿수다. N 더하기. 그치? 이게 엄청 유용한 조건, 유용한 정보다. 이해됐어? 네. 쌤 이거 어디다 무슨 쓸모가 있어요? 봐봐. 누가 이런 거 물었어. 상용 로그는 뭐다? 진수를 분석한다. 어떤 진수?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진수.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누가 이런 거 물었어. 야, 2의 백승은 얼마나 큰 수야? 이렇게 물었어. 네. 그럼 니 뭐라고 대답하겠어? 대답할 거 잘 없지. 네. 2의 백승은 얼마나 커? 이러면 야, 2를 100번이나 곱했으니까 엄청 크겠지. 근데 그거를 야, 그게 얼마나 큰데? 뭐 10조보다 커? 경보다 커?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하기가 좀 그렇잖아. 그때 도움을 받는 게 상용 로그. 오케이? 그러면은 로그를 딱 취하는 거야. 상용 로그 취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100배의 로그 2 이렇게 되겠지. 네. 100이 앞으로 떨어지. 그 로그 2를 또 표에서 찾아. 이게 0.3010, 0.3010. 그럼 거기다 100을 곱했으니까 얼마 되는 거야? 301. 100을 곱했으니까 30 더하기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치? 아, 그럼 얘가 30이 나왔다는 것은 2의 백승은 어떤 수라는 뜻이야? 30 반자리. 그쵸, 31자릿수라. 오케이? 오, 굉장히 유용하네. 굉장히 유용하네. 그치? 누가 물었어. 야, 2의 백승은 어떤 수야? 어떤 수야? 엄청 커. 얼마나 큰데? 얼마나 크냐면 31자릿수나 되는 수야. 31자릿수. 오케이? 그러니까 10의 30승보다는 크고 10의 31승보다는 작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 맞죠? 얘랑 얘 사이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엄청나잖아. 이 자릿수를 안다는 거 엄청나잖아. 아까 쌤이 얘기했죠. 야, 너 전 재산이 얼마야? 야, 씨, 엄청나지, 임마. 나 엄청나지. 씨, 얼마나 엄청난데. 10자리야. 막 이렇게 말하면. 그럼 이제 애들이 막 세고, 우와, 막 이럴 거란 말이야. 오케이? 네. 됐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큰 수를 분석할 때도 쓰이지만 작은 수를 분석할 때도 쓰여요. 스케일을 파악할 때.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2분의 1의 백승 이런 거. 2분의 1의 백승. 야, 2분의 1의 백승은 어떤 수야? 2분의 1을 100번이나 곱한 거니까 졸라 작아. 그치? 네. 엄청 작아. 근데 또 똑같은 거야. 얼마나 작은데 이렇게 나오지. 야, 얼마나 작길래. 그래서 그걸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로그 0.0064.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형할 수 있느냐? 아, 6.4 곱하기 1000분의 1이죠. 네. 6.4 곱하기 1000분의 1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더하기 로그 6.4 이렇게 되거든. 네. 그럼 이게 정수 부분, 이게 소수 부분이라 볼 수 있잖아. 일단 봤대, 관찰했대. 네. 마이너스 3, 아, 이게 소수로 나오니까 이게 음수 나오네. 그쵸? 네. 그 다음에 로그 0.0009 뭐 이런 거 해보자. 그럼 얘는 로그 9 곱하기 뭐 만분의 1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그치? 그러면 이것도 뭐 조금만 더 천천히 하면 로그 만분의 1 더하기 로그 9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고, 로그 만분의 1이면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4잖아. 네. 그쵸? 관찰해. 얘인데 얘야. 대충 또 감을 잡았어. 마이너스 4인데? 그러면 이번에는 계산 없이 해보자. 로그 0.0000075야. 그럼 얘는 왠지 정수 부분이 얼마 될 것 같아? 마이너스 6.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맞아요. 봐봐. 지금 네가 이제 예측이 된 거 아니야. 네. 느낌 맞지?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 더 나아가가지고 로그 얼마를 했어? 로그 얼마를 했어?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7 더하기 알파 꼴로 나왔다 치자.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아, 이 수는 되게 작은 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되게 작아. 얼마나 작냐면 0. 소수점 아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맞죠? 네. 7번째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엄청 작은 수야. 오케이? 아, 그래서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가 이게 느낌이 좀 다르네요. 맞죠? 이 정수 부분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하지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n이면 상형 로그의 진수는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 N. 그렇죠? n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 이래서 조금 헷갈리는 거야. 양수일 때는 그렇죠? n 플러스 1 자리고 네. 음수일 때는 n번째 자리니까. 근데 이거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럼 이런 거는 결국은 어떤 데 쓴다? 이런 거 쓴다. 예를 들어 야, 3분의 1에 30승 이런 수는 어떤 수야? 엄청 작지. 얼마나 작길래? 로그 취해보면 알지. 그러면은 30배의 로그 3분의 1이 되고 얘는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네. 그러면 마이너스 30의 로그 3. 로그 3을 구하면은 로그 3이면 0.477이 나오잖아. 맞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고 나서 쌤이 조금 요거는 아낄게요. 그냥 암산했다 치고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얼마 되게 뭐 15쯤 된다 치자.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나왔어. 네. 그럼 이게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5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녀석은 그쵸? 얼마나 작냐면 소수점 아래 15자리에서부터 0이 아닌 어떤 수가 나올 만큼 작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